안녕하세요, 박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에코프로를 보도록 할 텐데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자면 최근 기술적 반등 좀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본다면 액면 분할할 가격 11만원 부근 이상을 돌파할 시 18만원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장기 입회선이 겹쳐있는 14만원 이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한 번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시간은 다소 걸릴 수가 있다. 과거처럼 올라가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과거 에코프로는 신고가가 매일매일 갱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가에는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주가를 보여줄 때마다 우리 모두가 수익권이라는 셈이 됩니다. 그럼 반면에 지금의 구간은 올라갈 때마다 모두의 수익이 아니라 올라가게 됐을 때 앞 구간에 물려있던 이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당연시 따라오게 될 요인이라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면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확한 이유를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최근 이슈에서도 나온 내용이겠지만 테슬라가 반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코프로도 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깔리게 되는데 테슬라의 차트를 보게 되면 내려오는 흐름에서 추세를 반대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게 됐을 때 앞에 구간 매물을 맞고 조정을 맞고 전고점 저항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쭉 올라간다기보다는 전고점 구간까지는 천천히 우상의 모습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자체가 전기차의 모멘텀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전기차의 수요 감소로 인해 비록 주가는 좀 빠져버렸지만 앞으로의 테슬라의 흐름을 봤을 땐 전기차의 모멘텀은 부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어주면서 본질의 모멘텀은 자율주행이나 AI 로봇 플랫폼의 기술로서 전체로 봤을 땐 AI 플랫폼의 기술로 반등의 추세를 전환한 바 이전에는 전기차의 수요 증가로 인해 판매량 증가, 실적으로 인한 보여준 주가라면 이제부터는 플랫폼의 기술력으로 소프트웨어 회사,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이에 따른 단기적 상승도 충분히 보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애초에 주가도 많이 빠지게 되었고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기업들은 주가가 한번 빠지고 나면 반등을 할 때 비교적 상승은 길게 오래 가다가 다시 한번 고꾸라지는 이런 상황이 보여지게 되는데 에코프로가 언제 어떻게 오르고 빠질지는 100%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태까지 제대로 된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 않았다는 걸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게 된다면 이번 테슬라의 추세 전환에 힘을 얻어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땐 적어도 장기 편성 구간을 넘어가는 14만원 이상의 반등의 힘은 보여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래도 에코프로를 가지신 분들 중에 비중은 신규보다는 물려 계신 분들이 비중이 보다 좀 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오를 거니까 여러분들 조용히 냅두세요가 아니에요. 무작정 홀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가는 힘을 확인해 보시고 추세를 돌리지 못한다고 쳤을 때 과감하게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도 우리는 생각을 해둬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미래에 대한 가치 평가는 한번 받았던 에코프로는 받았던 평가를 현재 내뱉어지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주도자였던 만큼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겠지만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할 매매를 통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가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체방에서 제가 그래서 타점 같은 경우는 일일이 비중을 실어내는 구간, 덜어내는 구간을 말씀도 드리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비중을 덜어내자 라는 게 에코프로가 당장 지금 나빠서 덜어내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도적 역할로서는 굉장히 미래 가치성은 충분히 좋지만 에코프로는 추후에 몇 년 뒤에 전기차 시대가 올 때 그때의 주가 형태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대세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2년 내지 3년 내로도 올라가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주도주였던 에코프로와 같은 경우는 최소 4년 내지 5년까지는 시간적인 소요가 충분히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시간 동안의 기회비용을 버린다는 건 아까운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가는 구간에서 시간만 허비하는 입장과 제대로 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추세에 비중을 덜어내는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나오겠지만,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는 분할 매매를 통해 추세에 따라 물량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앞으로의 리스크를 덜어내는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는다면 손실의 리스크는 적어지고 수익의 리턴 값은 올라가는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와 소통하고 있는 단체방에서 공통된 질문 중에 항상 에코프로를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제가 이번 영상이나 단체방에서도 매번 말씀드리고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지만, 솔직히 지금 당장 놓은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 테슬라의 추세가 전환된 주가에 따라 움직이는 관점을 가지고 비중의 힘에 대한 대응 전략과 타점만 말씀드리는 것 뿐인 거지,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 비중을 덜어내는 방법이나 아니면 홀딩하는 방법 중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제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타점을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예측되는 결과값에 대한 리스크의 최소화를 가장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이때 사라 저때 사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평단가라는 게 있겠죠. 이 평단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할 매매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매번 영상이나 단체방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투자함에 있어 수익, 손실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리스크의 최소화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수익과 손실의 크기가 달라지듯이, 분할 매매가 리스크를 방어하는 매매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리스크의 최소화를 구축하여 수익이신 분들에겐 더 큰 수익을, 손실이신 분들에겐 약손실의 전환이나 수익 전환이 목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저만의 숙제로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매매를 통해 투자를 하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제가 리스크의 최소화를 우선적으로 기본의 틀로 바꿔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체방에서 제가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분할 매매의 구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이 되겠죠. 그에 맞는 비중, 또 거기에 따른 이유까지 모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일일이 체크하시면서 매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수익을 원하신다면 귀찮아도 이것만큼은 꼭 참고하시면서 타점에 대한 도움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단체방에 오신 분들에게 저만의 매매법을 강요드리는 내용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듯이 지향하고 계셨던 투자의 방법들도 분명히 다를 테니까 제가 억지로 해라 마라 이렇게 강요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방법 한 번이라도 보시고 판단이 되어 주실 때 진행하면 되겠다, 진행하시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단체방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댓글에 단체방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 비밀번호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로 자유롭게 입장과 퇴장이 가능한 그러한 단체방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셔서 가득 챙겨 나가시면 좋겠고, 장중 여름 휴가비 정도 챙겨드릴 수 있는 종목들도 안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